수학 시험이 특히 시간이 부족해, 맞지? 긴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학 시험은 풀 때 특히 이렇게 손을 받아 떨거든요. 그치? 수학 난 시험은. 시험지가 젖어 본 적이 있어, 땀 때문에. 긴장했다고! 야! 그래서 중학교 오빠 말대로 완전 인생 역전할 수 있다 했잖아. 중학교는 특히 뭘로 공부할 건데요? 어떻게 자, 하면 먼저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수학은 독학하기 쉬워요라고 절대 말을 못 하겠어. 국어, 영어, 탐구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혼자 공부하기 진짜 어려운 건 맞아, 팩트거든. 맞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독학으로 할 수 있어 이런 말은 안 할게. 이런 말을 하면 이건 고문이야. 그러니까 독학하면 수학은- 그리고 잘못 배우기가 쉬워. 맞아. 개념을. 수학은 그래서 선생님이나 멘토를 필요로 해. 이건 난 인정해.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있고 뭐 너희들이 동네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원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뭐 과외를 해야겠다 그러면 과외 선생님도 있고 이게 다 싫어. 그럼 인강도 있어. 어쨌든 누군가의 말로 수학을 한번 듣고 그거 따라 써보고 정리하고 이런 걸 한 다음에 이제 해주는 교재 추천이야.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한번 듣는 게 기반이 돼야 돼. 내 생각은 그래. 근데 수업을 들으면 거기서 개념서를 정해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얘기한 하는 건 거 별도의 해야지. 책. 그러니까 수학을 정말 잘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싶다.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수학으로 앞서 나가고 싶다 그러면 남들이 시키는 것보다 더 해야지. 그치. 팩트예요. 맞아요. 니들은 직접 보여줘야 납득을 할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집에서 책을 다 가져왔다. 두구두구두구. 아, 무거워 죽는 줄 알았어. 과연 뭘까요? 아우, 두구두구. 이렇게 일단 중학교 수학책은 많진 않는데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아. 그래서 PD님이 짤로 이렇게 올려주실 거니까 참고하고 구입을 하면 되겠다. 일단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 수업을 들으라고. 누군가의 수업, 말로 된 수업을 들어라. 뭐 인강을 듣든 학원을 다니든 학교 수업을 잘 듣든 과외를 붙이든 수업을 하나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수업이 이해가 잘 안 돼. 거기서 설명해 준 게 이해가 잘 안 돼. 그럴 때는 좀 텍스트가 좀 긴 거 있잖아. 개념 설명이 좀 많은 거. 이게 왜 그래요? 어디다 써먹는 거다. 이런 걸 이제 좀 많이 알려주는 책이 요거. 쿵락쿵 나오네. 수납쿨마대. 이거 이야기로 되어 있는 책이죠. 이거의 좋은 점은 존댓말을 해줘. 존댓말 아니네? 이거는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과외하러 가기 전에 좀 수업을 풍부하게 하고 싶을 때 나도 참고하는 책이고 말로 된 수업을 들은 다음에 집에서 글로 이제 다시 정리하고 싶다 하면은 이걸 한 번쯤 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 스마트라우드는 뭔가 이거 내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공부용 책이라기보다는 뭔가 처음 이 개념을 접할 때 이게 너무 어렵잖아. 낯설잖아. 그때 이제 한번 싹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너무 맞아. 쉽게 이야기처럼 풀어 써져 있어가지고 복습용으로 굉장히 난 추천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좋은? 그리고 배웠잖아. 뭔가 어떤 연산을 배우거나 공식을 배우거나 개념을 배우거나 뭐 도형을 배웠다. 그러면 친구들이 익숙해지도록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속도가 조금 붙어야 되거든. 그래서 반복적인 계산이나 뭐 연산이 많은 책을 좀 추천을 할 건데 일단 내가 지금 갖고 온 거는 기적의 모시기 시리즈인데 요거는 1학기는 연산이고 2학기는 도형이거든. 그래가지고 이건 옛날 교육과정이긴 한데 맞아. 이거 2학년에 도형이 있네.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외심 내심 요런 거 있고 그러니까 쉬운 거 그냥 똑같이 생긴 거 계속 반복시키는 책이고 요거는 책이 진짜 오래됐나 봐요. 누렇게 왜요? 됐어요. 아, 누렇게 됐어. 그림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은 센 연산하고 디딤돌 중앙 연산이라고 그것도 비슷해. 근데 이제 다 난이도는 똑같아. 똑같은 거 반복시키는 책들인데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분량대로 사서 풀면 될 것 같아. 지금까지는 뭐다 난이도 하다. 자, 그러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학교 시험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한 번씩 풀고 가는 것들을 좀 알려줄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국룰처럼 알고 있는 유형서? 유형서라고도 말하고 고유명사가 다 있잖아. 센, RPM 같은 것들. 그런 게 내가 보기엔 중급, 딱 내신 난이도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걸 다 풀 줄 안다 그러면 시험에서 한 90점 정도를 노릴 수 그러니까 있는 뭔가 RPM이 개념 원리랑 연동되어 있는 책이잖아. 그래서 그냥 개념 원리를 하고 나서 RPM을 곁들이면 좋을 것 같은 책이고 약간 센은 RPM보다는 진짜 어렵잖아. 조금 어렵고. 좀 어려워서 센이 진짜 내신용. 센이 진짜 학교 난이도 정도 되는 것 같아. RPM은 좀 쉬워 사실. RPM이 조금 더 쉽고 센이 좀 더 어려운데 중학생들은 센 C단계를 푸는 게 좋다. 내가 맞아, 보기에는. 맞아. 고등학교 땐 풀지 마. 내가 가져온 거는 라이트 센이야. 거기서 C단계를 뺀 애들이야. 나는 C단계가 정말 하기 싫어요 하는 애들은 A, B단계만 있는 이런 걸 풀면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은 점이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유형별로 조금 나오잖아. 예를 들어 너희들이 PTSD가 있는 소금물, 네, 소금물. 소금물 같은 농도 것들 문제요? 그런 게 이제 최소 한 4-5개 정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풀어도 웬만한 학생들은 소금물을 좀 극복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지만 좋은 게 다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이 나오진 않지만 대표 유형들을 다룸으로써
진짜 뭔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용도? 약간 그래서 시험 대비용으로 진짜 좋다. 근데 이건 거의 필수 책이어가지고 누구나 다 풀지 광고 않나? 아니야. 니들도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뭔 진짜 광고를 하니? 거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센 정도는 다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센보다 어려운 애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 내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센보다 약간 어려운 게 이제 일품 같은 데서 일품, 나온 건데 일품. 문제수가 조금 더 적고 어려워. 그런데 일품부터 시작하는 건 좀 비추. 좀 쉬운 걸 많이 해본 다음에 도전해볼까 하는 그런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고 아, 일품은 그 정도는 아니지. 우리 집 앞집 애는 어려워하던데? 일품은 약간 쌤 풀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정도? 바로 그 다음 단계. 그치. 센을 일단 하고 풀어야 된다. 난 맞아, 이런 얘기를 센을 하고 싶었고 맞아. 다음 이제 정말 이제 좀 상위권, 최상위권을 노리는 애들이 푼 게 최상위 수학이랑 1등급 수학 정도? 뭐 A급 수학이란 것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A급 수학은 정말 재미로 보는 책이어야 될 것 같고 이거 안 풀면 시험 못 봐 이런 책은 아니야. 맞아, 그거는 맞아. 이 정도 최상 난이도의 문제는 정말 시험에 한 개? 한 개 나올까 내지는 말까 두 개? 사실. 그것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학교 쌤이 어떻게 되냐에 좀 다르긴 진리의 한데. 학교 바이 학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쌤들이 시험을 좀 많이 어렵게 내신다 그러면 좀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될 내가 거고 그때 40점 맞은 시험이 있다 했잖아. 그때 이제 98점인가 맞아가지고 전교 1등을 한 애가 있어. 걔가 이제 추앙을 받았단 말이야. 걔는 이제 1등급 수학, 뭐 A급 수학 이런 걸 풀었더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진짜 어렵게 나오는 시험에서 내가 학교에서 우상이 되고 싶다. 그러면 푸는 정도일 것 같아. 블랙라벨도 빼먹었다. 그래서 최상위 1등급 블랙라벨 이렇게 있는데 최상위가 조금 더 쉽고 나머지 두 개가 넘사. 약간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난 블랙라벨이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사바사. 다른가 봐.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어려운 부류다. 이런 상급 수준의 교재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다 해놓고 더 이상 풀 거 없나 할 때 풀어. 이거부터 시작하지 마 절대로. 너희들 수학 포기하게 된다고. 그래서 뭘 풀어야 되는데? 라고 궁금한 친구들은 해주고 싶은 말은 하부터 시작하면 맞아. 돼. 하, 낮은 중, 데서부터. 상으로 전부 다 하면 돼. 근데 상은 선택적이라는 얘기지, 그치? 수학 시험이 특히 시간이 부족해, 맞지? 긴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많죠. 모든 시험이 그렇긴 한데 수학 시험은 풀 때 특히 이렇게 손을 바다다 떨었거든요. 그치? 시간이 안 남잖아, 수학은. 진짜 막 르르륵 해야 된다는 강박감도 있고 약간 그래서 특히 긴장하는 것 같아, 수학 난 시험. 시험지가 젖어본 적이 있어, 땀 때문에. 긴장했다고! 야! 많은 학생들이 이제 특히 요즘은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고 그러니까 2학년 그러니까. 1학기에 첫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많잖아. 요새 시험이 너무 적어져서 시험을 또 라떼 나왔다. 아니 진짜 근데 어차피 봐야 되는 게 시험인데 어차피 그걸로 대학 갈 건데 내가 연습은 계속하면 좋잖아. 근데 그런 연습을 할 기회가 학교밖에 몇 없단 번 말이야. 줄어들었다는 거지. 진짜 그래가지고 그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계속 긴장감은 더 늘고 시험을 대처할 때 그 전날에 뭘 해야 되는지도 계속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건데 그것도 그래서 적어지고.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첫 시험을 앞두고 너무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 특히 수학. 그래서 이런 긴장감을 좀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갑자기요? 네 당연히 있죠. 뭐 너무 방송 같잖아. 수학 시험에는 특히나 있습니다. 특히나 있다고? 특히나 있죠. 다른 국어나 영어나 뭐 그런 것들은 오래 고민하다 보면 답이 나와. 근데 수학은 사실 오래오래 고민한다 해서 내가 답을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로 생각하거든, 나는. 수학은 사실 문제를 처음 보고 한 5분 고민했는데 내가 모르겠잖아? 그러면 넘어가는 게 맞아. 넘어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5분 동안 몰랐는데 다시 또 알아낼 수가 있다? 시험 당일에 말하는 거지? 시험 칠 때. 그거는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진짜 오래 막 1시간 고민하지 않는 이상 그게 어려운 이유는 수학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목적지가 분명한 과목이야. 목적지가 분명해서 그 문제마다 내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경로가 정해져 있는데 경로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근데 그 경로가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쨌든 풀어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오래 거야. 걸리든가 못 풀든가. 물론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경로를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수학 시험 같은 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시험에서는 특히 그런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5분 내에 당장 생각나기는 어렵거든? 5분 내에 그치. 그래가지고 난 수학 시험 볼 때 항상 내가 주문을 외웠던 게 내가 모르면 남도 몰라. 남도 몰라. 맞아. 팩트야. 팩트야. 내가 모르면 남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못 푼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계속 그 생각을 해야 돼. 그치. 내가 모르면 남도 몰라. 그러고 그냥 쿨하게 안녕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차라리 이거를 고민할 바에 다른 문제 2개를 풀 수 있어.
있어. 맞지? 맞아. 근데 이걸 푸느라 시간을 날려버리면은 다른 걸 싹 못 풀어. 물론 시간이 막 엄청 남았어. 그러면은 못 풀었던 문제에 다시 돌아가서 고민은 할 수야 있겠지. 내가 그치, 남으면 다시 가야지. 다른 문제가 다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하지만 내가 푸는 와중에 한 5분 정도 고민을 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면 마음을 쓰면 안 돼. 거기 고민해가지고 다음 문제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시험을 시작할 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르는 거니까 쿨하게 넘어가자. 이 생각을 그렇지. 좀 하면 긴장이 좀 덜 돼. 두려움이잖아, 긴장이 되는 게. 내가 못 풀까봐, 내가 성적이 잘 안 나까 이런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남도 못한다. 남도 못한다. 나만 틀리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지. 물론 남이 풀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시험 끝나고 마음 아파하면 되는 거고 맞아. 시험 볼 때는 계속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시험 날은 우리가 평가를 받는 자리라서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학교가 빨리 끝나는 날이에요. 맞아. 맞아요. 점심 안 주잖아. 맞아요. 12시 전에 학교가 끝난단 말이야. 엄마한테 이제 밝히는 건데 나는 시험 끝나고 PC방 다음날 갔어? 아니 집에서 게임했지. 아. 엄마가 이제 그 락 걸어놓은 거 다 풀고 이제 신나게 게임을 나도 했습니다. 시험 기간 너무 좋아했어. 중학교 때. 학교가 빨리 끝나. 학교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제 나는 맞벌이니까 엄마가 맨날 회사를 갔거든? 근데 엄마 유일하게 휴가를 내는 기간이 시험 기간이었어. 너 시험 때 휴가를 내 시험 내주셨다고? 기간. 휴가 내가지고 내가 시험 끝나고 오면은 항상 돈가스를 튀겨놨단 말이야. 메뉴 구체적이야. 여기 돈가스라 써있어. 진짜 딱 하나였어. 3년 내내 돈가스였어. 오. 시험 기간에 먹는 음식이. 약간 국룰이구나. 약간 국물. 그 엊그제 시험 보고도 돈가스 드셨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안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나는 그 돈가스가 너무 기분 좋은 추억이어가지고 난 시험 기간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햇살 쨍쨍할 때 일찍 끝나서 가면 맞아. 돈가스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시험 기간을 좀 두렵지 않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기분 좋을 수 있는 무언가를 설정해두는 거, 찾는 거? 시험 끝나고 뭐 할까 같은 거. 그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뭐 가까운 동네에 놀러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막 맞아, 노래방 맞아, 가야지? 맞아. 아니면 뭐 게임을 해야지? 요즘 노래방 가면 안 돼요. 요새는 안 요새는 되지만 요즘 안 돼요. 약간 그런 기분 좋아지는 그 시험 기간에 대한 두려움을 깨부수자. 맞아. 약간 이런 얘기지. 더 기쁜 거 생각할 시간도 많은데 왜 불안해하고 있냐. 그게 연습이 되면 고등학교 때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맞아. 같아. 지금까지 너무 중학교 친구들한테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준 것 같은데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를 되게 마음에 잘 새겨듣고 뭔가 잘 적용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성적이 오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애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지금 당장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서울대 갈 수 있거든요. 저 중학교 때 40점이라 했잖아요. 서울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재밌는 중학교 생활 보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항상 친구들에게 강조를 했는데 중학교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에 비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빨리 성과가 나타난다. 이 얘기를 했었어. 실제로 나도 중학교 1학년 때 70점대에서 바로 100점을 맞았고 다음 시험에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가르쳤던 학생도 40점대에서 90점대 가까이 나왔었고 그렇게 바로 다음 시험 혹은 다다음 시험에 성과가 나올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그 정도 기간을 시간 투자는 해야 돼. 그것도 안 하면서 왜 안 올라요? 이러면 그건 도둑놈 심보고 반드시 최소 한 학기 정도만 우리가 수학을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수학 성적을 올려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추천해준 방법대로 좀 공부를 성실히 해서 나에게 성적 오른 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너희들의 베이스를 다 만들어줬다. 입까지 그냥 줬어.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떠먹여주고는 공부하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이제 먹는 건 니들이 해야 돼. 먹이를 무얼해야 돼 너희들이. 알겠지? 자, 그러면 자 고등급식이를 중학교 다 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뒤늦게 좀 수학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중학교 수학 공부해야 하나? 저 고등학교 거 못할 것 같은데 중학교 거 해야 돼요? 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진짜 안 하잖아. 진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해보고 그런 질문 하는 애들은 없어. 그래서 사실. 해보는 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집중하도록 해라.